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왜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게 어떤 여기까지 뜻이죠? 있고요. 다음으로 저의 뇌구조에는 이정원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신상 발언이죠. 자, 이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아니요, 질의하십시오. 양쪽 다 안 드리겠습니다. 이정원 위원장님 저의 질의하십시오. 뇌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89%의 노조원을 악마화하는 거 문제 있는 겁니다. 저의 뇌구조에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떤 저 이상이 마이크 있습니까? 끄세요. 저의 뇌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습니까? 저 답변 마이크가 안 꺼져요? 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하겠습니다. 제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고위공직에 지명돼서 국회 청문회에 임하게 되면요, 국민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자격과 적합성을 증명하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그리고 이진수 후보자는 그 방통위원장이 되겠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보장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차기 MBC 사장과 관련해서는 중립적인 인물은 안 된다, 투사가 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과연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지난해 6월 자유총연맹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민주라는 얘기만 들어도 몸에 소름이 끼친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까지 민주라는 얘기에 대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의 상태가 됐을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이걸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수차례 이야기한 대로 언론사 노조, 단일 노조의 근로자, 구성원의 근로 조건이나 복지에 대해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노조라면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일 텐데,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원하는 그런 상급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만 하나, 네, 좋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다가 네,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나 네네, 됐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반감 때문에 민주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많은 국민들이 소름이 끼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장을 맡으시겠다는 분이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때는 자연인이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계속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듭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저는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를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문위원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현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꼭 필요한 전문성 그리고 비전을 갖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 인앱 결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앱 결제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통상 구글의 예를 들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라는 게 있죠. 네.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강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수수료가 네. 30%인데 맞습니다. 단지 그 앱 자체 내부에서 결제하도록 강제되어 네, 있는, 그렇게 수수료를 30%까지 부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앱 개발자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 그 앱 개발자들이 구글 앱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구글 앱에서만, 앱이 제시하는 결제 수단을 통해서만 결제를 하기 때문에 앱 개발자들은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라든지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30%의 수수료 부담을 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관련 콘텐츠, 뭐 게임이라든지 웹툰, 음악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대한 그 부담을 또 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하고 하는 부분들을 막아야 된다.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2021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에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2021년 8월에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2022년 3월에 공표가 돼서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밝혔어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680억 원 맞습니다. 정도로. 680억 예.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방통위원회가 그 부과금을 밝혔으면 부과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구글이라든지 애플 쪽에 의견서를 받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도 구글과 애플의 눈치만 살피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런 비판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3자 결제라고 해서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그 개발자들의 제3자 결제를 허용을 했습니다. 구글 쪽에서 26%인데 네. 30%나 26%나 별 차이가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의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구글에서 워낙 그 긴 자료 설명서를 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러니까요. 제가 임명되면 됐습니다. 엄청난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것을 계속 지금 뭐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의견서 제출 기한도 정하지도 않았고 지난번에도 몇 차례 제가 방통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일 하나만 다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경우에 그 매출액의 2%에 대해서 강제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지난 3월입니다.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말이죠. 저기 보면 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10%, 그리고 일본에도 스마트폰 경쟁 촉진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2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국 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실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비전 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유럽연합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진전을 많이 시킨 게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정책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결국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지의 문제고요. 실천의 문제입니다. 과징금 부과 계획만 밝히고 부과하지 않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